선생님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3, 4월 강의 누리과정반 첫 시작 날이라서 강의 계획서 한번 보면서 어떻게 3, 4월 보낼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 사실 이 임용시험이 우리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는 시험 범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다 오늘 준비해 오신 이 해설서라는 거, 이게 우리 시험 범위예요. 결론은. 그렇죠? 요거 한 권에서 이제 시험을 내겠다, 이제 이건데, 이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그런 발달 이론이라든지 여러 교육학적인 그런 이론이 이제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같이 공부하는 거지. 선생님들은 이 해설서가 진짜 정말 기본서다라는 생각으로 얘 내용을 거의 다 숙지하셔야 돼요. 예, 숙지하셔야 되고, 올해 시험에서 해설서 문제가 많이 나왔다, 지금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해설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이고, 올해도 또 그럴 수 있고, 올해는 나오니 안 나오니, 이번에 많이 나왔으니까 적게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없고, 우리는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주 머릿속에 선생님들이 툭 하면 나올 수 있게, 해설 내용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게. 그래서 이 해설서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되냐요? 그러는데 사실은 외워야 돼요. 공부라는 건 읽는다 그래서 내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외워야 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해설서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이제 누리과정을 하면서 해설서에 나와 있는 이 5개 영역, 신의사, 예자라는 이 5개 영역에 대해서 그 영역이 나오게 된 이론과 그 다음에 이 해설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령별 세부 내용, 이제 이걸 내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3, 4월에는 그 신의사 이 3개 영역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5, 6월에 이제 예술 경험과 자연 탐구,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운영편이라 그래서 요즘 조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죠. 우리 현장에 가서 교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어떤 이제 환경 구성하에 어떻게 유아들과 함께 이제 연간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운영편을 이제 6월까지 해서 누리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3, 4월 주간 계획을 한번 보면은 우리 오늘 1주차부터 교육과정의 총론의 이해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게 6월 달에 있는 운영평가 많이 이렇게 맞물려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선생님들이 이 교육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하고, 우리 1, 2월부터 세부 내용이랑 이 부분을 다 외워갖고 온 선생님들도 있고, 지금 이제 외우기 시작해야 되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총론에 있는 그 지침들을 일단 외우기 시작을 해야 돼서 오늘 제일 먼저 총론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과정 총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주에 걸쳐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주차에 오늘 신체운동 발달에 대해서 일부 하고, 그 다음 2주차에 요거 연결해서 건강교육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3주차에 안전교육 나간 후에 그 다음에 해설서를, 신체운동 건강 영역 해설서를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 해설서 구입하실 때 지침서도 같이 구입하셨죠? 예, 근데 그 지침서는 이제 해설서에 있는 세부 내용이 뭘로 옮겨진 거예요? 활동으로 옮겨진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서브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하고는 해설서만 같이 보는 걸로 해서 1, 2, 3주에 한 영역이 끝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 4주차, 5주차에 의사소통 영역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도 끝나고 나면 요거와 관련된 해설서 내용을 저랑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6, 7, 8주차에 사회관계 영역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장학자료는 하고 걱정을 좀 하세요. 근데 이 장학자료는 각 영역별로 관련되어 있는 장학자료를 같이 다룰 거고요. 이제 다행히 우리 장학자료 교육부에서 개발 열심히 하지만 우리 임용부는 선생님들을 위한 자료예요. 그렇죠? 현장에 가면 그냥 이렇게 선생님들이 사실 꼽아놓고 보지 않는데 자꾸 만드니까 우리만 힘들고, 올해는 한 권이 보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성폭력과 관련된, 성교육과 관련된 한 권 나온 거는 건강할 때 함께 다루고, 그 외에 거 기존에 있는 거는 교재에 들어간 거랑 중점적으로 다루고, 또 법규도 지금 걱정을 좀 하시는데, 우리 1, 2월에 유아교육법은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 보고 계셨나요? 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 2월부터 이렇게 쭉 계속 이제 하루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보시는 게 좋고, 건강안전 나가면서 관련된 아동복지법이라든지 뭐 학대와 관련된 특례법, 이런 거는 각각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 하면서 법규 안내해 드릴게요. 사회관계 들어가서 뭐 인성교육법 이런 거 같이 다루는 걸로 해서 누리가 6월 달까지 관련 법규와 장학자료와 그 다음 이론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지금 준비물 했는데, 이제 이권 우리 3, 4월에는 유임정 2권으로 나가고, 해설서는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세요. 매일매일 해설서 꼭 갖고 다니시고, 아직 구입 못하신 선생님들은 그 옆에 있는 홈페이지 누리넷에 들어가면 교육
이거 해설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직전 테스트라 그래서 그날 공부한, 우리 이번 주에 공부한 거를 다음 주 2주차에 아침에 일찍 오셔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 시험,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교재에 있는 내용 가로치기 하거나 해서 쪽지 시험을 보는 건데, 거리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참여가 어렵다는 거 당연히 이해하고요. 가까운 선생님들께서는 꼭 요거 다 맞을 수 있도록 참여하셔서 일찍 8시 30분부터 시험을 치르셨으면 좋겠고, 우리 인강원 선생님들은 다운 받으셔서 집에서 스스로 꼭 미리 풀고 강의 진행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테스트 요거 우리 직강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 참고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인강 선생님들 또는 직강에서 참여 못하는 선생님들은 꼭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 방법을 활용하셔서 문장으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지 점검을 꼭 하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에서 자세히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5번 하면 이제 3, 4월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이 공부 방법에서, 저랑 이제 지금 나눠야 되는 게 공부 방법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사실 이게 효과가 있는 시험이고, 그래야 나도 또 즐겁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계획 없이 일단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계획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계획이 중요하냐면, 제가 몇몇 선생님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저랑 친한 선생님이 한 명이 와서 본인 동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여행을 가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행을 가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너 가서 어떻게 하려고 계획도 없이 가니? 큰일 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가서 어떻게 되는 대로 즐기면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너무 그게 걱정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선생님들이 계획을 안 세우고 공부한다면 그렇게 걱정이 돼요. 어떻게 갈지 결과가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계획 없이 여행 가면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여행을 보낼 수 있죠. 근데 그 여행은 그러면서도 많은 걸 우리에게 주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1년을 계획 없이 가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많은 걸 주긴 줘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투자하고 노력한 게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꼭 세우셔야 되고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계획을 안 세워본 선생님들, 세우지 않은 선생님들은 공부 양과 계획을 어떻게 비중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세우고 나면 매일매일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우면 뭐에 지켜지지도 않는 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3시간이라는 한 시간대에 얼마만큼의 양을 넣어야지 잘 짜진 계획인지 저랑 같이 조금 오늘 계획을 함께 짜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아까 쉬는 시간에 미리 그려놨는데, 선생님들이 세워야 될 계획은 주간 계획과 일일 계획 2개예요. 그렇죠? 월간 계획과 그 연간 계획은 이미 학원 커리를 이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주간 계획과 일일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우리 첫 주가 시작되는 요일은 직강 선생님들은 토요일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토요일이 기준은,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월요일 야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야간부터를 중심으로 월요일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데, 우리 직강 선생님들 기준으로 한번 보면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와서 강의를 듣죠. 강의를 듣고 나면 이 강의 끝난 이후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절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되고 남아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암기를 하신다는 각오로 남아 계셔야 돼요. 집에 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강의가 있은 후에 공부하는 효과랑 이게 지나고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부터 공부하는 거의 효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꼭 남으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부득이 집에 가셔야 되면 집에 가셔서 꼭 저녁에 그걸 소화를 좀 어느 정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 강의 나간 거에 대한 체계를 세우시죠. 일단 먼저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한 기본 구조를 만드시잖아요. 구조를 적어도 토요일 야간까지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내가 오늘 강의 들은 게 뭐뭐뭐가 있다는 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수 있게 한 후에 잠에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의를 들은 날 이제 공부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막 다 전체를 외우긴 힘들고 큰 그 구조 정도는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취침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우리 하루를 이렇게 9시부터 12시, 그 다음 2시부터 6시, 그 다음 7시 반부터 10시 반 이렇게 3개의 시간대로 나눠놨을 때 일요일날 이제 오전은 좀 쉬세요. 네, 요때 딱 한 번 쉴 수 있어요. 근데 직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때도 절대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직장과 병행하는 선생님들이, 합격한 선생님들 보면 주말을 허투루 보낸 선생님 한 분도 안 계세요. 왜냐면 주말이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일을 병행하는 선생님들은 주말은 무조건 공부를 한다라는 각오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일요일은 12시까지 좀 쉬시고 점심 식사 먹고 난 다음부터 2시부터는 무조건
공부다라는 각오로 이제 또 일요일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신체 운동 건강 영역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체 이제 1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신체 운동 건강 영역 나가고 나면 선생님들 머릿속에 이렇게 덩어리가 젖을 거예요. 체력에 대한 거 한 덩어리. 그다음에 기본 운동 동작 유형에 대한 거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운동 요소, 운동 기본 요소에 대한 거 한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 지어지는 거 언제 다 소화했어요? 토요일에 소화했죠? 그럼 그 덩어리를 이제 하나씩 암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체력 공부했고, 그 다음에 내가 외워야 될 게 예를 들면 체력이고, 그 다음에 동작의 그런 기본 유형이고, 그 다음에 요소고, 이 세 가지니까 2시부터 6시까지 다 할 수 있겠지 하고 여기다 다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체력,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요소, 이 세 가지를 다 하겠다 해서 4시간 만에 하는데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획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절대 못하고 4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체력 하나예요. 체력에 대한 부분 하나를 4시간 동안 해야 돼요, 선생님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나만 왜 이렇게 늦지, 나만 왜 이렇게 더디지 하시면 안 되고, 초기 공부기 때문에 이 체력에 대해서 개념 정확하게 외우고, 그와 관련된 그 체력 요소, 우리 오늘 하겠지만 민첩성, 순발력 이런 요소 정확하게 외우고, 그거와 관련된 예시를 다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체력 운동의 원리, 5가지 이거 3개 외우는데 이렇게 3시간씩 걸려요. 3시간씩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야간 시간에다가 또 관련된 신체 나간 거 2번째 영역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유형, 동작의 기본 동작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동작 유형도 비이동, 이동, 조작 3개예요. 교재해봤자 2장 반 정도 넘어가요. 요거는 1시간이면 되겠지. 아니에요. 요것도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걸려요. 꼬박 걸려요. 왜냐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 암기가 됐는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체력이 다 끝났다는 건 체력에 대해서 백지 놓고 선생님들이 흰 종이에 쓸 수 있다는 게 다 끝난 거예요. 시험을 스스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체 운동 건강 영역 다 한 다음에 금요일쯤, 목요일쯤 백지 쓰기 한다고 하면은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시간을 다 보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체력이라는 거 끝내고 나면 체력에 대해서 백지 쓰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동작 유형으로 넘어가고, 동작 유형 다 끝나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백지 쓰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게 쪼개서 백지 쓰기를 해야 돼요. 그게 선생님들, 몇몇 선생님들과 제가 사인이 맞지 않은 거였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쪼개서 시험 볼 줄 알았더니 선생님들이 공부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흰 종이를 놓고 다시 처음을 쓰려고 하니까 체력에 뭐 있었지 하고 몇 개밖에 안 떠오른대요. 떠오르긴 떠오르지만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력과 관련된 걸 다 하나 완성한 다음에 동작 유형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계획해 세워놓은 게, 신체 3에서 계획 세워놓은 게 무슨 우리 동작의 그런 기본 요소다. 앞머리 다 생략하고 기본 요소다. 그러면 기본 요소 갖고 지금 3시간을 잡아놨는데, 사실은 이 기본 요소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체력과 동작 유형에 대한 시험을 보고 이제 이걸 들어가야 돼요. 다시 어제 한 거에 대해서 백지를 놓고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건 항상 그 전날 공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을 보고 기본 요소를 외워야 되니까 3시간을 집어넣어놨지만 1시간은 시험 보고 부족한 거 보완하고, 그럼 2시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기본 요소.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시간 잠깐 쉬고, 오후 시간 할 때 또 앉자마자 뭐 해야 돼요? 기본 요소 아까 한 거 시험 보고 이제 또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 시간대마다 선생님들은 계속 스스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소형력 작은 거에 대해서. 그게 누적이 됐을 때 금요일쯤에는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 대한 체계가 머릿속에 이렇게 덩어리 지어지고 내용이 풍부하게 다 뽑아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해야 될 양이 사실 조금 많다고 보시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까지는 다 끝내겠다는 각오로 막 빨리 넘어갔어요. 읽고 넘어가고 외우고 넘어가고, 한 번도 나를 점검해 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화수쯤 가면은 우르르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2번째 주, 3번째 주 지나고 나면 앞에 했던 건 당연히 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백지 쓰기를 반복해서 했으면 적어도 이게 지금 3월이죠? 4월 중순 때까지 기억이 남아요. 확인하지 않아도. 근데 또 중간중간 우리가 확인해 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10월까지 기억이 남아있죠. 이 정확한 그 하나의 개념에 대해. 그래서 이 초기 학습할 때 소형력에 대한 백지 쓰기를 계속 겹쳐 나가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공부 방법은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박사든 연구원이든 뭐든 다 처음에는 이미 기존에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식을 외워야고 학습을 해야지 다음 그런 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냥 공부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게 오로지 이 방법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 4월이기 때문에 뭐 같이 병행해야 돼요?
1, 2월 개론 공부 같이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을 지금 개론을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일주일을 두 덩어리로 나눠야 되죠. 누리 덩어리 하나랑 개론 덩어리 하나로 두 개를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 일, 월, 화를 누리를 넣고 수, 목, 금을 개론을 넣어도 돼요. 그렇게 아예 딱 나눠서 넣어도 왜 무리가 없냐면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백지 쓰기를 하기는 했다면 개론 정보가 들어와도 얘는 잘 살아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머릿속에. 그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오전이랑 오후까지는 누리를 하고 야간에는 내가 개론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반을 나눠서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하루를 반반 나눠서 누리 개론을 넣으시던 또는 일주일을 반반 나눠서 누리 개론을 넣으시든 지금 개론을 함께 해야 되는 선생님들은 반반 이렇게 비중을 잘 두셔서 계획을 짜셔야 되고 개론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내가 누리 신체 운동 하나 나갈 때 개론에서 놀이를 놀이 아니고 첫 번째 우리 복지 그 성격을 나가겠다 그러면 성격도 똑같이 작은 영역으로 나눠서 시험 보고 다음 영역 넘어가고 시험 보고 다음 영역 넘어가고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우리 이미 공부 다 끝난 선생님들은 복습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복습을 놓치면 1, 2월 열심히 한 게 다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끝까지 잘 가는 이는 얼마만큼 반복했냐에 사실은 싸움이거든요. 반복하면서 그냥 내가 아는 수준에서 멈춰서 반복하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재차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또 문장으로 읽으면서 내가 빠뜨린 건 없는지 나 혼자 그냥 여기만 초점을 둬서 이 부분만 그냥 외우고 있는 건 아닌지를 계속 점검을 하시는데 우리 복습해야 되는 선생님들은 이미 공부가 잘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사이사이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놔야 돼요. 다른 정보를 계속 사이사이에 끼워서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개론 공부가 됐기 때문에 한 덩어리째 안 넣어놔도 되죠. 놀이 공부를 이번 주에 복습을 할 거다. 그럼 요 사이사이에 다 놀이 단원에 대한 거를 배치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 우리 하면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미 한 선생님들 말해보세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놀이의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 일과 탐색을 비교하면서 공부한 거. 그리고 놀이 이론 해야 되죠. 고전적 놀이 이론, 현대적 놀이 이론이에요. 그게 내가 잘 됐다 그러면 요 부분에다가 놀이 특성 쓰고 고전적 놀이 이론 정도까지만 백지 쓰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다 다듬어졌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내일은 또 신체 운동 하기 전에 뭐 하면 돼요? 현대적 놀이 이론 덩어리 넣어서 공부하면 되죠. 그리고 그걸 또 다 외웠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화요일 날 여기는 왜 안 집어넣어? 이렇게 제가 예쁘게 하려고 했나 봐요. 이때 만약에 내가 복습을 넣었다 그럼 여기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우리 놀이 유형해야 되죠. 사회적 놀이 유형과 인지적 놀이 유형 했잖아요. 그쵸? 그거를 또 복습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놀이 지도와 관련돼서 자유선택 활동과 교사 놀이 개입 유형 했어요. 이렇게 덩어리가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고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면 되나요? 마지막에 우리 환경 구성과 관련돼서 실내 놀이나 실내 놀이 이런 환경 구성. 그리고 이제 금요일쯤에는 놀이 단원 한번 쫙 다시 한번 교재를 읽어본다거나 기출 문제 우리 공부했던 선생님들 스스로도 공부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본다거나 그럼 놀이 단원 끝나고 놀이 과정 진행 강의한 거 같이 끝나게 마무리되게 두 번째 주에는 또 나가는 강의 토요일 날 강의 나가는 부분과 함께 뭐 사상을 복습을 계획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중간 이렇게 다 집어넣는 이유는 이 앞에 공부했던 체력을 내가 잘 기억했는지를 확인할 때 체력 공부 다 하고 금방 체력 시험 보면 사실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거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체력 다 하고 나서 체력 시험 보기 전에 놀이 하나 과거에 있었던 우리 장기 기억에 있었던 정보를 꺼내요. 그럼 체력이 이미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이미 다른 정보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조금 힘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체력에 대해서 또 백지 쓰기를 하죠. 그랬을 때 내가 놀이 유형을 다 써보고도 체력이 기억에 남는지를 계속 그렇게 방해를 해야 돼요. 머리를. 계속 중간중간 다른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남아있는 정보가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공부를 병행 겹쳐 나가다가 마지막 우리 10월 가면 목표가 뭐예요? 10월, 11월 가면 하루에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게 우리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차를 잘 세워서 목차별로 그 구조를 잘 잡고 계시고 계속 그 내용을 세부 내용을 백지에서 써내는 작업을 병행해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2월 공부된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된 선생님들께서는 아까 말한 대로 누리과정과 그 다음에 개론을 똑같은 비중을 둬서 접근을 하셨을 때 7, 8, 9에 가면 이게 가능해요. 섞어서 넣는 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절대 마음 급하게 먹으시면 안 되시고 지금 하는 거 그 작은 영역 하나에 집중하셔야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빨리 넘어간다 그래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에 딱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작은 소영역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만 왜 이렇게 늦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계획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보면 강의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혀 있죠. 강의가 절대 밀리면 안 돼요. 우리 인강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강원 선생님들도 처음에 제가 작년에는 이랬어요. 토요일날 우리 작년에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개별적으로도 많이 친하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이제 못 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토요일날 왜 못 와? 제일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 계획은 선생님들이 우리 직강 선생님들 못 올 경우 바꿔야 돼요. 월요일날 야간에 강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그 전에는 복습을 쫙 몰아서 한다거나 토요일 하루를 이제 날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내 말은. 어찌됐건 일주일이라는 7일을 균등하게 분배를 해서 해야 될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의가 절대 밀리지 않으려면 다시 앞에 원래 강의 토요일날 들었을 때 뒤에 했던 공부를 다시 네, 우리 학원 선생님 계셔서 자꾸 신경이 쓰여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뒤에 공부 부분을 토요일, 일요일날 넣어서라도 시간을 잘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은 절대 강의 밀리시면 안 돼요. 매주 꼭 그 강의는 어떻게 해서든 밀리지 않도록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시험 보기. 그러니까 아까 계획하면서 말씀드렸죠. 이게 백지 쓰기나 말로 하는 시험이 다 끝나고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중간중간 봐야 돼요. 중간중간 계속 보셔야 되고, 그 다음 강의 직전, 직후 시간. 제발 부탁이에요. 강의 오는 날은 그냥 아예 날 내려놓고 온다 생각하시고, 그냥 공부하러 온다 생각하시고, 끝나고도 조금 더 다듬으시고 가시고, 그 다음 내일 해야 될 거. 우리 매일 해야 될 거. 누리과정 해설서. 1, 2월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데 우리 총론, 그 다음에 5개 영역의 그런 내용 범주, 내용 세부 내용, 백지 쓰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다듬어지셨나요? 그리고 또 처음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처음 하는 대로 지금 얼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지침과 세부 내용을 매일매일 이제 써봐야 되는데 이동하면서 이걸 보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효과가 크게 없어요. 얘는 앉아서 얼른 한 3, 40분 바짝 집중을 해서 써야 되는 거지 이동하면서 이렇게 본다 그래서 눈에 절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하기 가장 좋은 공부는 내가 이미 해놓은 장기 기억에 있는 걸 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습해야 되는 부분을 이동하면서 선생님들이 끼워 넣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고 이런 세부 내용 같은 건 딱 앉아서 자리 잡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략하면서 기록하는 건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이미 외웠다 생각하고 앞머리만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세부 내용은 아시지만 시험 보러 들어가면 어때요? 조사 하나 틀려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풀로 꼭 다 쓰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해설 내용 읽으면서 핵심 내용 정리 시간 하래 이랬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세부 내용 다 외웠다고 밑에 있는 해설 내용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이번에 환경인쇄물도 그렇고 뭐 소집단 미술활동하는 거 다 해설서에 근거해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도 그 밑에 해설 내용에 대한 간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하래 그랬어요. 하래 뭐예요? 하래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설서에 나눠야 돼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잘 쓰여진 책과 가장 재미있는 책은 해설서가 돼야 돼요. 선생님들에게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얘 3권을 했어요. 3권을 사서 한 권에다가 일단 다 적어요. 공부한 이론을. 선생님들도 이제 적게 되실 거예요. 내가 오늘 아예 다 적으라고 하려고 그래요. 옆에다가 다 적고 그거를 3권 또 다른 한 권을 사서 또 다 적고 또 다른 한 권을 사서 또 다 적었어요. 그래서 한 권을 하도 이제 보니까 이제 많이 낡으니까 또 2번째 권을 사고 3번째 권을 샀단 말이에요. 선생님들도 그 정도로 한 권으로 이 시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상한 말이죠. 2권, 3권 사라는 뜻은 아니고 그 정도로 해설서에 대한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카페에 보니까 작년에 공부한 선생님이 본인이 공부한 걸 우리 후배 선생님들을 위해서 긴 글을 쓴 선생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봤더니 그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해설서를 갉아먹었대요. 갉아먹었다고 본인이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해 공부셨는데 해설서가 정말 뭐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많이 낡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서 정말 갉아먹을 만큼 봤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꼭 해설서 할애하세요. 해설서의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 다음 이제 강의 내용 암기하는 건 제가 지금 설명드렸어요. 그 가로하고 맨 마지막 줄에 셀프 테스트 없이 쭉 진행하는 거 부적절이에요. 네, 절대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위대한 성과는 작은 일들이 이어져서 이루어진대요. 지금 이 순간이 또 오늘 하루가 일주일이 연결되어서 우리 위대한 그 합격이라는 성과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만, 지금 이 순간만 잘하고 있다면 그건 성공하는 거니까 작은 일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계획서 보는 거는 이렇게 마치고요. 15분 쉬고 그 다음에 해설서 총론 2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